위치 보니까 이제 덤벨 플러스 하시나요? 네, 덤벨 프레스 진행할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로우 인클라인. 네, 이것도 로우 인클라인으로 진행할 거고, 덤벨 운동이랑 바벨 운동의 가장 큰 차이점은 손이 묶여있냐 아니면 손이 자유롭냐의 차이예요. 바벨은 내가 양쪽 손을 묶어놓은 상태에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내려오고 올라오는 와중에 팔의 움직임이 없습니다. 손바닥의 움직임, 위치 변화가 없다는 소리죠. 근데 덤벨은 내가 자유롭게 컨트롤이 가능하죠. 그래서 좀 더 근육을 더 내 몸의 체형에 맞게 쓸 수도 있고, 좀 더 내가 근육을 더 섬세하게 컨트롤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저는 꼭 덤벨 프레스를 꼭 운동 루틴 중에 넣고 있고요. 장력이 많이 발생을 해요. 바벨을 들고 진행을 하게 되면. 그래서 손이 벌어지고 모일 수가 없기 때문에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그 위치가 변하지 못하기 때문에 근육에서 찢겨나가는 힘이 더 강해집니다. 그래서 바벨 운동도 필수, 덤벨 운동도 필수. 저는 중상급자이면 상급자일수록 좀 더 덤벨 프레스를 진행해서 진행하는 걸 추천을 드리는 게, 덤벨은 조금 더 많은 디테일과 테크닉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덤벨 프레스도 계속 연습해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가벼운 무게를 먼저 한번 풀어 볼게요. 네. 쌤은 덤벨 프레스 할 때 플라이처럼 모으지는 않으시네요? 플라이처럼 덤벨 프레스 할 때 우리가 내릴 때 벌리고 밀 때 모을 수 있긴 해요. 근데 자, 가슴을 기점으로 생각을 해보시면은 덤벨 각이 몸에서 많이 멀어지면 많이 멀어질수록 역학적으로 발생을 많이 합니다. 장력이. 그래서 너무 안쪽으로 많이 들고 오게 되면은, 물론 이두가 해부학적으로 위치가 가까워지긴 해서 근육이 좁아지는 느낌이 날 수는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근육에 걸리는 텐션은 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바깥쪽에서 웬만하면 들어오지 않고 밀어내는데, 그러면은 수축력이 떨어질 수도 있지 않냐라고 만약에 반문을 하게 된다면, 밀어낼 때 아까 설명했던 것 마찬가지로 엄지검지를 좀 더 바깥쪽으로 밀어내는 식으로 해서, 덤벨 궤적은 앞에서 봐도 주먹이 그냥 수직으로 들어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엄지검지를 썼기 때문에 이두가 조금 더 몸에 붙어줍니다.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살짝 바깥쪽으로 밀어낸다는 느낌. 그래서 제가 덤벨을 잡을 때 이 중간을 잡기보다는 덤벨 헤드에 좀 가까운 쪽을 잡아줘요. 그래야 내가 밀어낼 때 엄지검지 힘을 좀 더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덤벨 각이 좀 더 안으로 이렇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첫 골에도 무게가 잘 걸려서 손목의 안정성도 확보가 되기 때문에 이 덤벨 잡는 것도 굉장히 꿀팁 중에 하나입니다. 네. 쌤 덤벨 하실 때가 더 힘들어 보이세요. 덤벨 할 때가 훨씬 더 디테일한 걸 힘들 많이 써야 돼가지고 호흡도 훨씬 많이 차고, 그리고 바벨보다 덤벨을 올리고 내릴 때 굉장히 긴장을 많이 합니다. 네. 그래서 덤벨을 실질적으로 들어 올릴 때 전완근을 파열되시는 분들도 있고 굉장히 부상 위험도가 높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덤벨을 위에 운동할 때 얹어 놓을 때는 손목, 팔꿈치, 어깨, 관절 전체가 골고루 무게를 분산해서 받아주죠. 네, 그래서 35kg라고 하는 무게가 실려도 여러 가지 관절이 무게를 받아주기 때문에 큰 부하가 걸리지 않아요, 한쪽에. 근데 내가 이렇게 해머컷처럼 덤벨 잡고 들어 올리는 순간에 전완근의 힘이 좀 약하거나 악력의 힘이 좀 약하신 분들은 손목이 다치거나 또는 올라가는 와중에 전완근이 파열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집중을 많이 해서 올리고, 그리고 제가 덤벨을 뽑을 때 보시면 알겠지만 덤벨을 얹은 상태에서 엉덩이를 벤치 끝까지 다 붙여 앉지 않아요. 약간 공간을 좀 줍니다. 이렇게 다 붙여 앉지 말고 살짝 빼요. 왜 그러냐면, 내가 덤벨을 쳐서 올려서 누울 수 있는 공간을 미리 마련해 주는 거예요. 너무 붙어서 가게 되면 내가 넘어갈 수 있는 각이 되게 짧아지기 때문에 이 다리로 무게를 세게 끌고 올 수 있는 서포팅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약간 벤치에서 엉덩이에 약간 이격을 해줘서 진행을 하는 편이고, 보면은 제가 올리고 내릴 때 무릎을 되게 높게 올려 치잖아요. 내가 전완근으로 줘도 35kg를 들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다리의 힘으로 강하게 쳐 올려서 어깨 선상까지 맞춰놓고 미는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내릴 때도 마찬가지로 원래 상태에서 역순으로
덤벨 다시 틀어서 물이 마중 나와서 받아주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네. 가보자. 항상 긴장하고 들어갈 때. 오, 좋았다. 쌤. 네. 쌤, 플라이 할 때 수축 지점에서 턱을 당기시네요? 약간 턱을 당기죠. 네. 이것도 일종의 테크닉인데, 이제 가슴을 늘릴 때 또는 이제 쪼할 때 자세히 보시면 턱이 약간 움직이면서 목도 같이 왔다 갔다 움직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제가 목을 까딱까딱 하려고 인지를 한 건 아니고, 우리가 자연스럽게 근육을 많이 늘리게 되면 뒤에서는 가슴이 늘어나면 등은 모이는 면적이 커지겠죠. 그 등의 부피가 길어지면서 그 반발력으로 인해서 목이 약간 나오는 케이스가 나타나는 거고, 그게 선생님이 봤을 때 이제 좁아지는 각이 커지다 보니까 상체가 이렇게 뒤로 들어가면서 턱이 이렇게 당겨지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제가 실제로 일부러 턱을 당기려고 인지하는 건 아니고, 늘릴 때는 등의 면적이 두꺼워지다 보니까 앞으로 나오게 되는 거고, 좁을 때는 가슴이 나가면서 등이 펴지니까 다시 당겨지는 느낌이 나는 거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가슴 운동 잘 하시는 분들 영상을 보시게 되면 경추의 움직임이 약간씩 움직입니다. 네. 근데 그거는 절대로 우리가 운동할 때 일부러 앵무새처럼 까딱까딱 움직이는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해부학적인 움직임이기 때문에 그 정도 테크닉을 사용해 주시면 좋고, 저는 지금도 보면 아시겠지만 페이트 플라이 진행할 때 마찬가지로 엄지검지를 기점으로 굉장히 세게 짭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플라이 하게 되면은 이 벌리고 모으는 움직임에만 집중을 하게 되는데, 저는 이제 보통 마지막에 페이트 플라이를 넣는데, 그 이유는 보통 우리가 프레스 계열들은 다 운동이 복합 관절이에요. 손목 관절, 팔꿈치 관절, 어깨, 견관절 여러 가지 쓰면서 움직이는데, 플라이는 어깨 관절 하나만을 기점으로 회전축을 둔 상태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으로 좀 더 가슴에 남은 힘까지 쥐어 짜는 식으로 팩트 플라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쌤. 네. 팩덱 할 때 다른 팁도 있나요? 팩덱 할 때, 제가 회원들께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 포인트가 있는데, 그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팔꿈치 위치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초반에도 설명했듯이 가슴의 시작점은 가운데 있는 복장뼈에서 시작을 해서 이두에서 끝난다고 얘기했죠. 근데 우리가 플라이를 진행할 때 이두가 정확하게 앞을 면적을 바라봐줘야 근육이 정확하게 늘어나는데, 팔꿈치 포지션이 아래로 떨어지게 되면 이두가 위로 이렇게 올라옵니다. 근데 이두가 올라오면 괜찮아. 이두까지 올라오는 건 상관이 없는데, 이두가 올라오면서 전면 어깨 이렇게 위로 밀어내요. 네, 그래서 내가 가슴 운동을 진행할 때 최전면에 가슴에 위치해야 되는데, 팔꿈치가 아래로 떨어지게 되면 어깨가 이렇게 튀어나오는 상태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전면 어깨의 개입이 훨씬 높아집니다. 그래서 플라이 때 제일 중요한 건 팔꿈치가 정확하게 내가 힘을 쓰는 방향을 향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 그래서 제가 많이 설명한 거는 커다란 통나무를 앉는다 생각하시면 돼요. 통나무 할 때 우리가 이렇게 앉지, 이렇게 앉진 않잖아요. 네, 그래서 팔꿈치가 항상 떨어지지 않게 잡아주고 이두로 그냥 세게 끌고 온다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손에 저항이 손바닥에 걸려 있잖아요. 근데 손바닥에서부터 전완근, 이두는 다 이 가슴으로 무게를 보내주기 위한 연결고리 역할을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내가 너무 이 부분에다가 힘을 많이 주고 손을 이렇게 끌어올려 가게 되면은 아직 가슴으로 무게 전달이 제대로 되지도 않았는데 중간에서 많이 뺏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진행할 때
그냥 이두에다가 무게가 걸렸다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다가 롤패드가 있다 생각하고, 실제로 여기에 롤패드가 있는 머신도 있습니다. 네. 버터플라이 머신이라고 보통 많이 부르는데, 이두에다가 무게가 걸렸다 생각해서 이두만 멀리 보내고 이두만 들어온다 생각으로 진행하시면 좀 더 전완근이나 이두의 개입이 없이 가슴만 쓸 수 있을 겁니다. 네. 마지막 한 세트 더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뽑을 때도 항상 과도한 스트레치가 있으면은 어깨 부상도가 있기 때문에 저는 항상 한쪽씩 보통 뽑는 걸 추천을 하고, 마지막 내릴 때도 중량이 올라가면 내려갈 때는 저도 한쪽씩 내리는 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든 간에 가슴 운동이든 어깨 운동이든 우리가 어깨 회전각을 많이 쓰는 운동들은 항상 부상 위험도를 항상 인지를 하고 운동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 세트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바로 드랍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은 저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세트를 올바르게 진행하면 좋겠는데, 자세가 많이 무너질 것 같고, 그리고 가슴으로 가는 힘보다 어깨나 이두에 걸리는 텐션이 좀 더 세게 느껴진다고 판단을 해서 과감하게 멈추고 바로 드랍 세트를 통해서 좀 더 그 운동의 강도를 끌고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운동을 진행하실 때 내가 무조건 그 세팅해놨던 무게와 개수를 무조건 채우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게 만약에 안 된다 그럼 어거지로 괜히 하지 마세요. 그것도 굉장히 부상 위험도가 있기 때문에 어거지로 밀다가 괜히 내가 다른 부분에 대한 컨트롤을 놓쳐서 그 궤적이 흔들려서 다치는 것보다는, 내가 최대한 대신에 이거의 기전은 전제하는, 일단 내가 최선의 힘을 다 쓰긴 써야 돼요. 쓰고 더 이상 내가 진짜 더 이상은 내가 못 밀겠다 싶을 때 과감하게 내려놓고 무게를 중간 정도. 그래서 저는 보통 한 60% 정도까지만 무게를 떨궈서 드랍 세트로 한 번 더 동일한 템포와 동일한 궤적으로 진행해서 남은 힘까지 짜내는 식으로 진행해서 막바지까지 좀 강도를 끌어내는 식으로 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엄청 상급자가 되게 되면 호흡이 엄청 가빠르거나 또는 이제 힘이 많이 들었을 때도 컨트롤을 하는 능력이 좋아져요. 근데 초급자분들은 호흡이 조금만 가빠져도 몸이 굉장히 많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여러 가지 그 통제 감각이 이제 되게 무뎌지기 때문에, 그래서 끝까지 다 밀어낸다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다양한 베리에이션을 주면서 세트를 진행하시게 되면 훨씬 더 운동 효율을 가져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며 오늘 운동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